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 정치 맛집입니다. 매일 매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청취자 여러분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서 드리는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여권 인사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권에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원래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바쁘신 여기 전화 연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예, 혼자 바쁘신 척 하시느라고 죄송합니다. 예. 너무 잘 나가셔서 요새. 네. 다음엔 세 분 같이 뵙겠습니다. 네. 예, 바쁘신 척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걸로. 네. 예. 자, 오늘 원래 그 김종대 전 의원님 연결돼 있으셔가지고 그 전공 분야라서 9.19 합의일 먼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김 의원님 9.19 합의 지금 이 남북 긴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북한이 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나서 지금 우리 맞대응 방식이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 있는데 뭐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한다든지 실기동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군사적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이런 어떤 접경 지역 또는 위험 수역에서의 그 군사 훈련을 금지한 남북 군사 합의서 9.19 합의서라고 하는 이 군사 합의서를 먼저 전면 무력화해가지고 앞으로 그 접경 지역에서 군사 행동의 제한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어떤 초강경 그 대응책을 내놨어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우리가 무슨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카드, 이렇게 큰 카드를 이런 일로 소진을 하려는 것이 과연 현명하냐 이런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계속 전화 연결하고 계시다가요. 혹시 여기 말씀들 나누실 때 끼어드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거면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되시면은 나간다고 말씀하시고 나가셔도 되고요. 예.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9.19 합의 잠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김 의원님? 예. 글쎄 제가 보기에는 9.19 군사합의를 그동안 북한은 계속 어기고 무시하고 사실은 뭐 안 지키겠다 선언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특히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게 발목이 묶여 있었죠. 그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발목을 묶여 있던 것이 이번에 우리 스스로 족쇄를 좀 푸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그 위성 발사도 실패하고 뭐 화풀이 겸 이렇게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글쎄 어느 정도 우리도 경고성 어떤 조치는 분명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정한이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저는 우리가 인내해 왔지 않았나 예. 싶어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그 의사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은 9.19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인 도발은 늘 있어 왔고 물론 이제 접경 지역 군사행동 금지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뭐 미사일도 수시로 예. 쏜 데다가 예.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쾌하게 만들었던 게 그게 있잖아요. 남북 우리 예산으로 지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그 멀쩡한 폭파한 거요? 건물을 뭐 폭파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9.19 이 군사 합의 이거 깨야 된다라는 이제 보수층에서의 여론이지만 그런 여론들이 계속 있어 왔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많이 인내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두 분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요. 예. 예. 그런데 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이 9.19 군사 합의가 남북 관계 전반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합의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군비 통제 규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 정전협정 이래 남과 북이 서로의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통제 규범이 바로 이 군사 합의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많은 부분에서 어떤 도발적 행태를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정책적 수단은 합의서를 잘 지켜라. 또 이것을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왜 위기를 조성하느냐 이렇게 압력을 넣는 마지막 어떤 거 하나의 자산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합의가 파기가 돼서 당장 접경지역 230만에 우리 주민들이 사시는데 엄청난 불편이 야기되거든요. 특히 서북해역에서의 조업 통제라든가 조업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여객선 페리오도 1시간 이상 더 시간이 소요되고요. 거기에다가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되게 되면은 남북이 동시에 그 확성기를 틀어대게 되면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적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의 국민 희생까지 감수해 가면서 이 최소한의 위기관리 장치까지 없애야 되느냐. 이 부분은 얼마든지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단지 이번에 북한이 GPS 도발이라든가 그 오물풍선 이걸로 인해서 불쾌하다, 역겹다 이 말로만 이 합의서를 파기하기에는 너무나 좀 우리가 이 중요한 카드를 쉽게 남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문제가 세 분 어떤 의견이 대강 어떤 골자는 전달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석유 시치 문제를 좀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 문제는 진전이 되는 대로 다음 기회에 또 다뤄보건 아니면 이 시간 후반부에 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석유 시치 문제는 전화 연결돼 계시니까요.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발표 대통령. 아니 뭐 우리나라 산유국 되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을 갖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4분짜리 메시지는 저는 사이비 과학이라고 봅니다. 어제 거요? 예. 예, 어제 그 4분 대통령 예. 발표인데 일단 검증된 어떤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회사의 어떤 조언이 있었다. 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왔다. 이런 정도인데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가 열린 적도 없고 또 이걸 갖다가 그 국내에서 시추를 추진할 만한 어떤 예비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을 검토한 적도 없고 이건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시추해봐야 아는 거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는 걸 가지고 마치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뭐 어떤 그 국부가 마치 새로 생긴 것처럼 하는 건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고 예. 그 논리 구조나 그 검증의 절차를 보면은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주장인지 과학적 주장이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뭔가 이거 또 하나의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예.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대단히 성급한 일종의 어떤 그 사이비 과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이비 과학이다.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비 과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뭐 그대로만 되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헷갈리잖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뉴스라.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국내 언론은 다 일면 톱으로 대부분 이 기사를 다뤘던데 외국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궁금해서 예. 한번 찾아봤어요. 예. 아. 관련한 외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 발표대로 2천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천연가스 내지는 석유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면 예. 다른 문제는 다 떠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정말 빅 뉴스잖아요. 예. 아니 일단 뭐 석유, 천연가스는 외국에서도 다 쓰는 거고 국제 거래 가격이 예.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경제 관련한 언론 매체를 찾아봤는데 예. 일단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유일하게 하나 발견했는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석유 매장설 때문에 6월 3일 한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 예. 그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이게 2천조의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런 식의 반응은 안 나올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분석을 담당했다는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실체입니다. 예. 이게 미국 교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본사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빈집이더라. 네. 그리고 저도 오늘 계속 홈페이지를 좀 가보려고 했는데 안 열려요, 홈페이지가.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제 감으로는 뭡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엔. 이상합니다. 이건 대단히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약간. 아니
외국의 그 경제 아니면 돈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발빠른 사람들이 예. 2천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와 맞먹는 경제적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귀뚱으로도 안 들을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워낙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어서 외신들도 모르지 않았을까. 아니 어제 대통령 브리핑 이후에도 다른 기사가 없어요. 아니 근데요, 저 예. 김용남 의원께서 워낙에 이제 발빠르게 예. 광범위하게 취재를 하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라 제가 어떻게 이걸 방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그 뉴스를 접하면서 뭐 깜짝 놀란다기보다 그 기억이 갑자기 이제 소환이 된 거예요. 1976년에 예. 박정희 이 정권. 예. 네. 어떡하지? 그때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우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뭐 그런 생각.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이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으셨다? 이거 괜찮을까?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데는 뭔가 이 76년 상황이랑은 좀 다른 뭔가가 있나? 막 온갖 이게 짧은 시간 내에 76년 상황이랑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76년 상황이랑 뭔가 비슷한 게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직접 아니 마이크 잡으신? 달라야 그때와는 되는데. 달리 네. 뭔가 예. 진짜 근거가 있지 않은데 다음에 이 리스키한 그 사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신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온갖 생각이 뭐 하여튼 스쳐 지나갔는데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먼저 야당들은 일제히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공격을 하죠. 저는 야당들이 이거를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에 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일면 국면 전환용 쇼 예.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거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비판의 강도가 워낙에 세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석유가 만약에 나오면 큰일 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비판할 때 하더라도 조금은 더 기다려보고 뭔가가 윤곽이 잡히면 그때 가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아니 했습니다. 물론 지금 포항 앞바다 뭐 팔광구라는 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 석유가 정말로 나오면야 다 좋죠. 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 그야말로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된다. 우리가 1등 한다고 하면서 수천억의 돈을 쏟아부었던 예. 부산 엑스포 투표 결과 29표 달랑 받고 예. 허탈해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란 말이죠. 예.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건 뭐 부산 엑스포의 수백 배, 수천 배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니 정말 우리나라 1년 GDP예요. 2천조면. 예. 그러니까 뭐 삼성 반도체 수출 안 하고 현대차 수출 안 해도 이 돈만 갖고 1년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될 만한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게 너무 뜬금없이 발표됐단 예. 말이죠. 그리고 비밀 프로젝트니까 뜬금없이 발표가 되죠. 아니 그리고 근거가 지금 뭐 우리가 자원 외교를 옛날에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자원 탐사와 관련한 국내 전문가는 극히 소수고 예. 지금 미국 업체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 말씀이시죠? 예. 가정집 비어 있다는데. 예. 예. 이 액트지오라는 업체의 실체가 예. 물론 그 중에 그 회사 고문으로 있다는 분이 좀 자원 탐사 업계에서는 유명한 분이라고는 내일 뭐 온다는 합니다만 소리든, 예. 회사가 이래갖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접속은 안 되는데 구글링에서 나오는 내용 보니까 자원 탐사보다는 오히려 교육업체 성격이 그렇습니까?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 탐사 업체에 취직할 사람 아니면 예. 자원 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업체
성격이 강해 보이더라고요. 김용남 의원님이 어제 외신도 보시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그러니까요. 파보셨네요. 아니 이게 워낙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뉴스니까. 근데 예. 저 같으면 지금 아, 어제 오늘 상한가 친 주식은 안 사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안 삽니다. 근데 그- 우리 예. 정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정부나 대통령실. 몇 번 당했는데요 이미 그 수준에. 아니 근데 진장관님도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 계셨었으니까요. 네. 이 정도 중대한 발표를 지금 그 어제 보다면 기자들이 10분 전, 7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이게 비밀 프로젝트였다면 저는 농담으로도 별로 믿기지 않는데 네네. 이게 왜 비밀이어야 하며 예? 그다음에 이게 비밀 프로젝트가 끝나서 이제 대통령 발표하려는 순간에 10분 전까지 이걸 왜 기자들이 모르고 정부 부처에서 몰라가지고 그랬어야 하며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하면서도 혹시 이제 리스키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보완을 철저히 하면서 비밀리에 추진해서 이 정도면 발표하겠다 해도 되겠다 싶은 상황이고 뭔가 좀 자신감이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마이크를 드렸겠죠. 대통령이 잡고 싶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잡고 싶다고 해서 잡았다는 의혹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그 관련 팩트가 좀 부족한데 대통령이 네. 이 상황을 굉장히 어떤 뭐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근거가 별로 없는데 이게 의심입니다 야당에.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자신 있는 모습은 저희가 부산 엑스포 투표 전에도 봤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대통령은 그랬다고 쳐도요. 예. 주변의 참모들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으면 뜯어 말리고 자기 직을 걸고라도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무리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수준이 그 뭐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는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해도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전히 그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부산 네. 엑스포 유치전이 한참일 때 네. 아주 고위급 공무원이 네. 그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가 투표 결과상 우리가 떨어질 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유치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상세히 비망록으로 작성해 놓은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얘기를 반추해서 보면은 대통령이 무섭고 어려워서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 말렸다 이런 상황인가요 보면? 그렇죠, 뭐 예. 본인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 증거를 남겨놓는 고위공직자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이 어제 오늘 이 서치하신 거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언론들도 엄청나게 취재를 하지 않겠어요? 액트 지원가 하는 회사 그렇겠죠. 포함해서 그러면 전말이 이게 정말 별거 없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 그 엄혹하다 보니까 그 급하게 국면 전환용으로 한 건지 아닌지는 며칠 지나면 예. 언론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며칠은 좀 기다려. 아니 근데 보시면 산업부 장관이 일단 시추공의 성공 확률이 20%이기 때문에 예. 5개까지는 뚫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천억 5천억은 정도는 일단 예. 기본적으로 쓸 것 같고 그 적어도 5번째 시추공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요? 아이고 돈이 그럼 5천억 원입니다. 근데 김종대 의원님 지금 예, 이 문제는요. 말하자면 내시경 검사도 안 해보고 안 판정 내리는 것과 같은 도박입니다. 예. 시추가 일종의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뚫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그 140억 배럴이란 구체적 수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시추가 돼서 그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작해서 상업화되는 연도가 2035년이라고 딱 나왔습니다. 예. 아니 이게 벌써부터 이게 문법에 안 맞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시추를 한 다음에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건데 어떻게 몇 년은 좋게 걸릴 그걸 벌써부터 구체적인 수치로 딱딱 내놓느냐, 이게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장밋빛 희망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지난번 의대 2,000명 증원도 숫자의 근거가 뭐냐 할 때 정부가 별다른 답을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 결정할 때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우리 사회 집단지성을 동원해가지고 좀 어떤 공론과 이렇게 어떤 그 집단지성의 용광로를 좀 가동해서 이렇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겨우 할 텐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환자 하나 세워놓고 아무 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뭐 암이다, 뭐 뇌종양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이야기하는 의사처럼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정부의 정책의 기본 품격 또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진정성 이것이 대부분 결여된 참으로 무모한 도박이다. 게다가 비밀리에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48년간 해왔던 일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76년도 얘기한 이래로 우리가 7광구, 8광구 얼마나 시추 많이 하고 뒤졌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비밀리에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지금까지 탐사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비밀리에 나왔을 리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 정책의 투명성은 한번 국회가 특별히 뭐 국정조사라도 해가지고 이건 낱낱이 검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시장에 혼란을 줘버리면은 아마 그 부작용과 여파도 상당할 것이란 걱정이 됩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집권 초에 유럽에 방문하셔서 양자 혁명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콘돔 점프 일종의 어떤 양자 도약이 일어난다고 해서 MOU 체결하시고 그 뒤로 양자 혁명 같은 건 일어나는 조짐도 안 보이고 예. 지금까지 해 오셨던 이 과학에 대한 말을 보면은 굉장히 무엇에 한번 꽂히시면 그냥 정신없이 집착을 하는 경향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예. 특히 과학기술계가 불안해하는 거는 어떤 과학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듣기 좋은 얘기에 훌러덩 넘어가는 이런 어떤 그 행태가 벌써 몇 번째 반복되고 있고 이럴 때 기자들이 습관화된 게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예상 밖의 말을 하면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를 꼭 찾아본다는 거예요. 혹시 예. 비슷한 말이 나온 적이 있는가? 예. 그러면 반드시 나와요. 이번에도 2주 전에 천공이 했단 말입니다. 이게. 예. 예. 그러면 일단은요 예. 국회 차원에서 좀 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빨리 원구성을 해서 산자위 같은 걸 열어서 관련되는 사람 다 불러다가 얘기도 듣고 하면서 여기에 이 시추하는데 몇 천억 국가 재정 들어갈 가치가 있는지를 국회 차원에서 따져서 이게 도저히 아닌 거면 막을 수 있으면 막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국회가 막는다. 국회가 자원 탐사와 관련해서 물론 일정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긴급 브리핑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먼저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그 데이터를 국회 차원에서 계속 받아다 검증도 하고 따지고 이런 과정은 저는 어찌됐든 필요해 보여요. 아니 국회 원구성을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지금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국회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가져가느냐 놓고 지금 말씨름 중인데 그걸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천공도 의심하십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끔찍해요. 예. 아니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천공 쪽에서 먼저 얘기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 그 비밀 프로젝트가 천공한테로 흘러 들어가서 천공이 미리 그거를 뭐 산유 운운하면서 이제 깠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모든 언론 매체가 다 모르던 사실을 어떻게 천공은 미리 알아요? 그건 만약 그렇다면 더 문제 아닌가요? 네트워크 그건 있으니까. 그 분석도 근데 일면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여태 거는 천공이 뭘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저쪽에서 반응을 했는데 이번 거는 거꾸로. 진행된 프로젝트 천공이 그것도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근데 지금 이런 천공까지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자료 자체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또 발표 과정 자체가 이해할 수 없이 어떤 서두른 경향이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 액트지오라는 업체에서 물리 탐사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물리 탐사는 또 다른 데서 한 것으로 의심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마 탐사 결과를 분석했다는 취지로 기사가 좀 나오는 거로 예. 봐서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물리 탐사를 직접
실행한 업체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뉴스로 봐서는 물리탐사를 직접 실행할 만한 능력이나 인원이 안 갖춰져 있는 회사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으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바로 첨부돼서 예.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브리핑 예. 그래야지. 뭐 동시 아니면 예. 직후라도 적어도 액트지오에서 했다는 분석 결과라도 언론에다가 국민들께 보이면서 이래서 우리는 뭐 시추 성공 가능성을 20%로 본다. 저는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추공 하나 뚫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20%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박이라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5개 뚫으면 거의 나올 가능성이 10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근 50년 동안 우리가 못 찾고 있었다고요? 예.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예, 그런데 그 포항 예, 예. 앞바다 영일만은 예. 박정희 대통령 때도 석유가 나온다 그러던 곳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엄청나게 그때는 주로 육지 중심으로 포항에서도 뚫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나온 게 원유가 아니라 정제된 경유였어요. 예. 그러니까 예. 누가 경유를 버린 걸 가지고 석유가 나온다고 한 겁니다. 그때는 중앙정보부가 또 이걸 아니라고 한 기자는 또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그때 했던 말이 이제 실추가 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 차분히 기다리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자뷰를 자꾸 보는 것이 이게 국가의 품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진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서글픈 일이고 이런 일에 또 국민들이 일희일비하면서 이게 또 주식값이 요동을 친다는 것들은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천민 자본주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국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의심들을 하시는데요, 진 장관님. 네. 어떻게 지금이라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의심들이 본물처럼 쏟아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려면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시추를 한다던가 이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이 프로젝트에 끼어들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저는 이 지점에서는 지금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얘기를 자꾸 예. 진도를 나가기가 그런데 이거는 국정조사 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면밀한 관련자들 다 불러서 얘기 듣고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예. 그러지 않고 지금 대통령실만 몇 개로고 대통령이 발표에 따라서 뭐 시추가 계속된다든지 이러면 걷잡을 수 없이 좀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근데 원 구성이 6월 달 안으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주식 종목은 어제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조금 희한해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 무슨 석유가 들어간 데는 어제 오늘 계속 상한가를 쳤는데 예. 정작 그 정유업체는 주가가 영 현찮아요. 예. 그 주가 흐름도 이상해요, 대단히. 예. 그건 어떻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정유업체는 없고 석유업체는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 그냥 일관 제 감으로는 예. 이 정유업체는 시가총액이 보통은 수십조 단위거든요. 예. 10조가 훨씬 넘죠, 대부분의 경우에. 예. 근데 어제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은 시총이 작아요. 근데 정작 만약에 정말 거기에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와 원유가 묻혀 있다면 정유업체가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 주식시장은 대충 감을 잡은 거 아닌가 시장도 싶어요. 예. 시장도 의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주가 그 총액이 작은 데서만 어떤 작전 세력들이 들썩이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제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주식 작전 세력에 대통령께서 이게 한 숟가락 보태신 거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 말씀까지 아니 제가 뭐 못 작전 세력이 드리겠습니다. 뭘 꼭
듣고 나서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 예, 작전 세력은 나름 작전 펼치는 거죠. 예, 브리핑 이후에 작전을 펼치겠죠. 뭐. 예, 김종대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우리가 좋은 자본주의를 원하고 예. 저는 어떤 그 아, 기업의 시간은 가치가 다 돼갑니다. 발전가받기를 예, 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렇게 출렁거리는 것은 이게 계속 어떤 우리 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더하는 것이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역시도 자본시장, 제2시장의 교란이라고 예,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수희 전 장관, 김용남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